안녕하세요. 고릴라 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전세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대출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또한 임대차 중에서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또 현실이고요. 특히나 뭐 신혼부부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는 대출 조건이 더 좋아서 더욱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죠. 물론 부동산에서 잘 체크하겠지만은 계약 당사자인 본인도 기본적인 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보면은 요 세 가지입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해갖고 첫 번째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 확인하기. 두 번째 특약사항 계약서에 기입하기. 우리가 거래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이야기를 미리 구두로 많이 합의를 하죠.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합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서로 니하고 말로만 합의가 되면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겠죠. 그런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계약서 내에 특약사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요즘에는 이거는 뭐 당연한 말씀이죠. 하지만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중간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2+2 개념으로 해서 재계약을 다시 할 때도 전월세 보전금 5% 이내에서만 협의 후에 올릴 수 있으니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유리한 법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가 요즘에 워낙 귀하다 보니까 확인해야 될 사항도 확인을 하지 않고 덜컥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 확인하기. 등기부 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입니다. 자, 요 위에 요게 지금 이제 등기사항 정부 증명서 등기부 등본의 위에 표지인데요.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게 주소. 열심히 확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동호수가 다른 걸 가지고 다른 등기부를 가지고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죠.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 있는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최종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최종 소유자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최종 소유자에 대해 가지고 등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신분증, 그 다음에 등기필장, 그걸 가지고 진정한 권리자인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갑구에 보면은 소유권 외에도 압류, 가압류, 경매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데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소유권 이전 말고도 압류, 가압류라든가 경매가 개시되면 그 내용들이 기입이 됩니다. 요 보시면은 가압류하고 빨간 줄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했다가 해제를 한 겁니다. 이런 거는 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취소선이 있는 것들은 관계없지만은 취소선이 없는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내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등기부 등본이 얼구가 또 있죠. 얼구에 보면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말하는 근저당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 여부하고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해가지고 채권 채액이 얼마, 채무자 누구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어디
등기부 등본의 얼구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채권 최고액이 시세 대비하고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계약금을 갖다가 10% 매도자에 지불하면은 조금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 대비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직접 지불하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임시 보관 후에 잔금 후에 일괄로 매도인에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건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통상적으로 채권 최고액이 70% 넘지 않는 것이 일단 통상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요거는 전세가 만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건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 약간 높겠지만은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낮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 7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나 다가구 주택, 우리 말하는 이제 뭐 투룸이라든가 쓰리룸이라든가 건물 전체가 등기가 한 개 있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등기부 등본상의 채권 최고액 요 금액 말고도 내 말고 다른 앞에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 보증금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합산해가지고 70% 안 넘어야 되는 것이 안전하고요. 요거는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더 다른 기회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표제부, 갑구, 얼구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보면 또 해제가 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실 보기 복잡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또 대비해 가지고 또 서비스 되는 게 있죠. 요약본이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묻고 남아있는 게 맺고 중간에는 나는 복잡해서 모르겠다. 이럴 경우에 요것만 보셔도 사실은 큰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 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이 뭐 특별한 압류, 감류라는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됩니다. 기록상 없음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얼구에 있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있는 경우에. 그래서 요약본만 보시더라도 큰 이해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가 이제 등기부 등본에 대한 설명을 했을 거예요. 다음은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의 계약할 물건이 뭐 다가구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근린 생활시설인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주택인지 알고 계약을 했는데 건축물 대장상에서 이게 근린 생활시설이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파악을 한 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으로 들어가는데 건축물 대장상에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주택으로 들어가는데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을 경우는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특약사항 계약서에 기입하기입니다. 보통적으로 보면은 계약서에 미리 적어놓은 특약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유리한 특약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약을 하기 전에 서로 합의된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는 내가 유리한 사항도 있죠. 그래서 계약서는 한번 작성하면은 대부분 수정하기 어렵고 분쟁 발생 시에 계약서에 적힌 내용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있는 것들은 특약사항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계약서에 특약 반영되는 내용인데요. 필요에 따라서 조금 개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필요한 사항을 내가 이야기를 서로 한 것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 내의 특약사항에 기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죠. 전세보증금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사를 완료하고 나면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설명을 마쳤고요. 지금 요 내용은 고릴라 부동산 블로그에도 상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보시는 게 버거우신 분들은 블로그를 찾아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